사실은 어제 이제 그 유시민 작가 발언 관련돼서 뭐 지금 채팅창도 그 얘기가 많은데 다루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준비한 내용도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다 다루지 않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허덕허덕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는 좀 다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첫 번째는 얼마 전이죠. 그 박지영 평론가가 직접 백낙천 교수하고의 대화를 하고 오셨고요. 그 안에서 지난 전당대회 이야기 그리고 유심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차원에서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좀 다뤄봤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는 시사저널에서 한국갤럽에서 진행하죠.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영향력 1위 3년째 유시민 작가. 와 부럽네요. 손석희 사장님이 부러워하시겠다. 아니 근데 그 우리 김어준 씨나 최욱 씨 이런 분들이 신뢰할 만한 언론인 이런데 뭐 자기가 3등하고 4등하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유 있습니다. 저도 뭐 크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시사저널이 이거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어서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또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매년 챙겨 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 21일 유튜브 백낙청 TV에서 백낙청 서울대 교수하고 대화에 참여하셨고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백낙청 교수가 참여가 아니라 제가 메인 게스트였다니까. 근데 그 사회 보신 백낙청 선생님 이야기가 더 이제 이슈가 된 거. 저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봤는데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진행을 누가 하는지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 예. 급이 다른 평론가다, 차원이 다른 평론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뷰리핑을 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제 칭찬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 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사실 첫 번째는 전당대회 평가입니다. 전당대회 평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2기 촛불정부, 이재명 정부를 2기 촛불정부로 이야기를 하면서 2기 촛불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총궐기한 대회였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진압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좀 쉽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그 백낙청 선생님이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이른바 의사 진보주의자들, 뜻만 진보인 분들에 대한 플라주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 분들을 혼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같아요. 과거 유럽에 대한 과대한 환상을 가지고 한국의 현실, 백낙천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분단 현실, 그리고 이 촛불혁명과 같은 시민들, 민중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런 추종하듯이 유럽 사상을 추종하듯이 하면서 자기들 중심으로 이 엘리트 중심으로 뭔가를 판을 짜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비판한 거죠. 즉 그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든가 비세혁명에 크게 기여한 바 없다라는 전제를 까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평론가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새로운 세력이 완전히 성장하지는 못했다. 네네. 그래서 진압이다. 다만 정권 교체 단계까지 가지는 아직은 못했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정권 교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아직 새로운 세력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 단계까지 가기보다는 당내 수습 단계인 진압에 가깝다. 네네. 그 뭐 제대로 된 반란을 못 일으켰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성계가 유아도 회군을 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 등의 신진 사부대부 세력이 아직도 개성에 남아서는 힘을 못 피는 거야. 그랬었죠. 그래서 곤문세족들인 그 유시민주의 사람들이 아직도 힘을 펴고 있는 거야. 힘을 펴고 있으면서 원나라 같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중국 같은 그런 대국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통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개성해서 한양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도시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멘트의 어떤 발언의 수준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더 채팅창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반촛불 세력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노선 지향형, 뭐 정통성 지향형, 기득권 지향형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좀 제가 질문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노선지향형에 유시민 작가가 들어가고 유시민 작가의 노선 투쟁,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제 제 이야기가 백낙정 선생님 이야기하고 이어지는데 유시민 작가의 노선이라는 것이 한국의 분단 현실, 시민혁명 현실, 이제 촛불혁명이라는 비자혁명 현실, 그다음에 민중들의 삶, 그러니까 괴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괴리되어 있는 서구 추종형 엘리트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치에만 관심 있는 권력 투쟁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노선은 있다라고 그나마 인정해 주는 거고,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기득권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하신 게요. 노선 정통성 기득권. 정통성. 기득권이라는 게 정통성이 그렇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려 말의 고문세족이에요. 이성계가 지금 조선의 나라를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고려 시대 원나라의 그 대국 사상에 물들어 있는 고려 말의 고문세족 수준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정도전과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압박을 받고 있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비평을 듣다 보면 비평이라는 것이 대화이기도 하고 담론을 이끌어가다 보면 이제 대화는 필수 불가결한데 실제로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선 투쟁이라는 것은 대화가 돼야 하잖아요. 네. 대화를 거부하고 상대에 대해서 오만한 권력자라든가 왕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비평에 대해서 평론의 영역을 넘어서 비난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 비난과 비판의 차이가 뭡니까?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영역에서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판은 뭡니까? 구조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성적 접근이에요. 제가 하는 게 비판인 거고, 그분 하는 건 비난인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유시민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의 긍정적 맞는 점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평론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 저 평론가로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저 말고 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장성철은 평론가야. 훌륭한 평론가야. 김만권은 비평가야. 유시민은 비난가야.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그렇죠. 장성철은 왜 평론가냐? 평론이라는 것은 조금 크리틱하기보다는 리뷰어 성격이 강해요. 소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상이라든가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자리야. 재미도 있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장성철 소장은 평론가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김만권은 왜 비평가냐? 비평이라고 할 때는 이 전문성이라든가 학술적인 문제 그리고 구조적 접근을 한다는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김만권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그 자기 학술적인 툴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해서 좀 더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비평가에 가까워요. 근데 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합니까?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비난가예요. 그래서 현재 유시민 작가는 비난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좀 많이 다루고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비난 언론 아닙니까?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받아들여질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백낙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빌려와서라도 좀 이렇게 갈라서 취할 수 있는 건 좀 취하고 대화의 영역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들어와서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백낙천 선생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고 싶고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리뷰어 수준을 넘어서는 이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를 바라는 이제 비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런 비평과 평론의 중간쯤에 있으니까 고정 그렇게 좀 불러주시죠. 한때는 좀 비난가로도 좀 활약을 하셨잖아요. 뭐 상대 당에 대해서 비난을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박진영 평론가님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좀 말씀은 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애정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따뜻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고 뭐 추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1,500분 가까운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하고요. 장나래 반장하고 미리 약속한 게 있어서 좀 시간이 다 돼서 사실 이제 오늘 장동혁 1년입니다. 10시부터 기자회견 시작이죠. 지금 10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귀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여쭤보고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기자회견 시작한다 말씀드렸고요. 당 쇄신 구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것들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지금 기자들이 바라보기에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남은 임기를 다 마칠 것이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좀 인상적입니다. 오늘 쟁점 어떤 게 될까요? 지금 13매짜리 A4 13매짜리를 지금 기자들한테 방금 13매나 되나요? 네. 근데 사실 막 엄청 새로운 막 개혁안 발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동안 얘기했던 뭐 당원 주권 시대 열겠다 이런 거나 뭐 청년들 문제, 보수 정책성 확립위원회 이걸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지금 발표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요. 사실 막 개혁안 발표라고 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이제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뭐 정권의 잘못된 점들 부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안 세력으로 좀 해보겠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대안 세력이요?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는 임기를 다 채우겠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연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기가 아니라 연임이요? 네네. 그 주변에서는 연임을 뭐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은 이제 하지 않겠냐. 그리고 주변에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사실 뭐 일단 본인들의 목표는 임기 채우기 그리고 플러스 연임까지도 바라보는 상황으로 오히려 지금 1년이 되고 나서 너무 많이 흔들렸잖아요. 초반부터 안정됐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평가를 흔들렸다라는 표현도 맞고요. 흔들었는데 안 흔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연임까지 본인들이 노린다라는 분위기 전달해 주셨는데 어제 그제만 해도 이 당협위원장 직선제 둘러싸고 최고위원회 산발 물러선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모든 대부분의 언론이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 보면 장동혁 지도부가 영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반발 때문에 물러선 게 아니라 장동혁이 이 직선제를 제안하면서 기선을 제압했고 때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직선제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도 언급이 그냥 원론적으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당원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원론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굽히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사실 그건 있는 거지. 이제 장 대표 주변에서도 진짜 장 대표 본인의 결단만 이제 남았다. 표결을 하면은 그래도 될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되게 만들 거냐. 뭐 정말 이렇게 이거를 그냥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설득하는 작업을 보여주면서 이제 갈 거냐. 어쨌든 오늘 발표한 이 방향도 지금 당원 주권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물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장 대표 선택만 남았다 이렇게 주변에서는 얘기합니다. 장 대표 선택만 남았다고 하는 건 장 대표가 주도하는 거네요. 그렇죠. 장 대표가 이제는 뭐 이 주저함이나 이런 게 없이 지도부가 탄탄하게 앞길을 간다 이런 분위기. 그렇죠. 지금 원내대표가 어쨌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맞춰서 지금 투톱 갈등 너무 이렇게 비치면 또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 문제만 남은 거지. 이거는 장 대표가 쥐고 가고 있다라고 당에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속보로 떴는데 내일 연찬에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는 것으로 속보가 떴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박근혜 대표를 불러들였고 밖에서 보기에는 이진숙은 전두환을 뒤에 두고 있고 장동혁은 윤석열을 두고 있고 이런 뭐랄까요? 최근에 본인들이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끌어와서 지금 당내에 전임 대통령들의 유니버스가 펼쳐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등장 어떻게 좀 당내에서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이제 뭔가 현재 권력도 아니고 탄핵을 당한 이제 대통령을 또 이제 막 연찬회에서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것들을 정점식 원내대표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이제 기자들한테도 이제 많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 때 많이 활용을 한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거더라고요. 그 지방선거 때 사실 대구도 정말 어려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TK에서 많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러면은 선거에 활용했다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그럼 모른 척하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다 등장합니다. 다. 그렇죠. 이게 사실 당의 어떤 미래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우려들은 당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지훈 평론가님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민의힘이 특히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린다 하면서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면 탄탄합니다. 뭐 지금 어떻게 이 당을 봐야 하나? 아까 개혁신당 얘기도 아주 매섭게 해주셨는데 당원 주권주의잖아요. 당원 주권주의에서 단단한 거잖아요. 그 당원들 데리고 경선에서 국회의원 뽑아버리겠다, 지역위원장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중진 의원들이 다시 이제 꼬리 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흐름인가, 이 옳지 않은 흐름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야죠. 결국은 총선까지 지금 이 상황이 간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면요? 뭐 너무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관련돼서 좀 이야기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관련돼서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제 의결은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사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쿠데타다, 뭐 날치기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렇게 얘기할 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데도 적극적으로 이진숙을 엄호합니다. 이건 이제 그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집단 논리에 맞춰서 자기 머릿속을 스스로 이제 세뇌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에요. 기회주의자 정당이에요. 맑고 투명한 텅 빈 머리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그래서 극우가 유행하면 그 머릿속에 극우가 채워지고 중도가 유행하면 중도가 채워지고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무슨 보수예요. 뭘 알아야 보수지 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징계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말하자면 이 권한을 이어가기 위한 징계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정당성을 가지려면 저는 이진숙 정도는 이진숙 문제는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한번 결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직까지. 네네네. 저분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 히틀러는 고소를 했는데 여자 전두환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여자 히틀러고 여자 전두환이고 이런 뭐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5.18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운동으로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사회적으로 특별법은 그러면 헌법적 가치 위에서 그 기준하에서 만든 법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헌법기관에 두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국회 윤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진숙이 참여 못하게 하는 어떤 뭐 특별한 조치들도 강구해가면서 이 정도는 진짜 끝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동력이 있겠죠. 네, 제도권 밖으로 저분은 몰아내야 됩니다. 민주당이나 최소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상식적인 그렇죠. 의원들까지 200 그 국회의원 제명이 200석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진숙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안이 일종의 어떤 정치 혐오나 기대를 접고 있는 중도층한테도 뭐 이 정도는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까? 징벌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퇴출시킨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별백계하고 또 한편은 시원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권선징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죠, 국회가. 알겠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묵시네우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